이미 관세가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일정 부분 부과가 되고 있고요.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실적, 1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또는 그 1분기 실적을 확인 안 하더라도 향후에 성장성이 있을 만한 모멘텀이나 재를 갖고 있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분기 실적 확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너무 강력하게 물타기, 저점이다 해서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센 주식,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위주로 본격 차별화 장세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행히 이번에 하락장 때 현금화를 다행히 해놨다.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주식 이건 지금 좀 약간 개인적인 매매 성향일 수 있기는 한데 내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관세 영향 없고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을 사고 싶어하는 경향들도 많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 해보니까 또 반반이네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떨어지는 주식을 사지 말자고 계속 사실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올 때마다 그 기술적인 반등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매매를 하시는 건데 그 확률보다 올라가는 주식들이 위에 매물도 없고 그냥 떨어지는 주식, 올라간 주식 아래서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거 매물벽대 맞고 내려오고 또는 그거를 하느냐 또는 올라가는 주식 매물을 계속 생성하면서 또는 계속 신고가 가면서 하는 주식이 편하느냐라고 봤을 때 어제가 사실 많이 큰 힌트였다고 봅니다. 어제 아래에 있는 주식들은 분명히 음봉을 좀 많이 났고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주식들은 양봉이 사실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상대적으로 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주식들이 지금 관세에도 영향 없고 우리나라만 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선. 아마 이제 조선은 하도 이제 귀에 박히도록 들어서 조선주들은 조금씩은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소스 만드는 S&D. 그 다음에 요 VT, APR, 파마리서치 이 세 종목이 다 조금 약간 희비가 엇갈리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자 보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차트 한번 봐볼까요? 같이. 파마리서치는 뭐 지금 시장 완전 주도주 중에 하나죠. 어제 전고점에서 맞고 여기가 뭐 고점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싼 고점 맞고 오늘은 분명히 조금 조정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계속 실적 지금 시장 수출 잘 나가는 것들이라던가 중국 진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꽤 빨리 21선 이상으로 되돌린 흐름들이 나왔죠. 빠질 때도 좀 덜 빠졌고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는. 만약에 여기를 뚫고 더 올라가져 버리면 또 신고가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리서치는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APR도 바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미국에서 약간 소송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날 한번 음봉을 좀 세게 맞았다가 다행히 잘 버티고 어제 올랐다가 음봉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은 한 중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차라리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해도 되지만 더 세게 실적 보면 사실 더 보유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주주 환원이나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살짝 노이즈가 생겨져 있는 상태라서 약간 중립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증의 VT입니다. VT는 아직 신규로 붙어야 되는 시점은 아닌데 1분기나 2분기 실적 추정치들 예상을 하면 싸게 사서 기다리시는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한번 해볼 만한 구간, 싸게 사서 기다릴 만한,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싸게 사서 해볼 만한 구간.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매매를 좀 하시려면 이 뭐 보이는 여기 51선 위로 주가가 좀 올라와야 주가가 탄력이 붙거든요. 몇 번 넘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넘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계속 매물을 맞고 내려온 상태인데 또 그렇다고 하방 경직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인데 1조 1000억인데 알트지고 1조 1000억인데 보시면 목표가는 지금 42,500원, 평균 목표가 45,000원까지 나와 있죠. 32,000원인데. 자, 분기 실적들을 보면 아직 이제 올해 1월 달에 중국 판매 허가가 났기 때문에 1분기는 많이 판매는 되지 않을 겁니다.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제부터 수출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화장품. 그래서 아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종목 중에 하나가 VT라고 보는데 PC가 조금 느려서 보겠습니다. 네.
자, 분기 데이터 보면 확실히 1분기는 쏘쏘합니다. 예. 작년 12월, 작년 대비해서 작년 1분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도 조금 고만고만하고 분기 매출액도 그냥 고만고만한데 2분기부터 이제 3자를 보는 걸로 영업이익이 이제 조금씩 이제 중국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죠. 그리고 하반기는 더 좋죠. 이제 주가는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올해 평균 연평균 300억 정도 분기에 300억 정도 본다라고 하면 연간으로 1.2조 버는 아니 1,200억 버는 거잖아요. 거기다 단순하게 그냥 곱하기 10만 해도 POR로 1조 2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화장품 수출 기업이 10배다? 이거는 좀 싸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직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베스팅의 관점을 보는 거고요. 당연히 추세 추정의 관점에서는 아직 추정의 관점이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관망의 자세. 그래서 장대양봉, 요런 장대양봉이 한 번 나오거나 이거 사실 잘 갈 수 있었는데 탄핵 이슈 그 계엄 이슈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쉬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장대양봉이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가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은 머릿속에서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요 화장품 3개 업체만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말하기 입 아픈 이 바이오 형제들 알테오젠, 유한양행, 레켄바이오, 보로노이, ABL, 삼천당, GI, 오릭스 퓨처캡 보시면 종목마다 주가들의 위치가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기술 수출 나온 것들 위주로 ABL 바이오가 최근에 가장 강했고요. 최근에는 올릭스도 강한 흐름, 올릭스 퓨처캡 강한 흐름 나오고 있죠. 후보군들 리가켄바이오 여전히 리가켄바이오도 후보군이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은 저는 좀 사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예, 아주 지난번에 폐암 신약 발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 이렇게 밀릴 일인가? 발표 시점이 하면서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지금 공매도도 좀 꽤 많고요. 반대로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주식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알테오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갈 길 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잘할 수 있는 관세 영향 없고 엔터 주식들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의 소비 여력, 그저께 중국의 소비 여력 끝나면 엔터주 쉽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것들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일단은 하이브가 실적 추정치 감소 기대로 좀 많이 빠졌어요. 제일 잘 가다가 아마 올해 내년까지 해서 한 전체 엔터 사업, 엔터 기업들이 한 1조 이상 영업이익을 기대하는데 그중에 하이브가 절반 정도 담당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싼 기업은 됐죠. 싸져 버렸습니다. 10조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탄이 컴백을 해서 이제 하반기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내년이겠죠, 내년. 이제 그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가느냐 또는 내년 좀 확인을 하고 올라가느냐인데 사실 내년도에 이런 그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기업들은 콘서트 예약 그런 거 추정치 데이터들만 봐도요. 뭐 데이터가 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약이 계속 됐다. 사실 그리고 기사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뭐 중국의 어떤 대관 다 됐다. 그런 것만 나와도 거의 대관만 된다는 거는 그 모객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방탄은 뭐 내년 거의 다 만석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만큼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언제 인정을 받을까? 다른 종목 대비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가 그렇고요. 지금은 당장 중국 모멘텀이 있는 건 SM입니다. SM이 가장 흐름이 있고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음봉 5개 나왔습니다. 좀 보기 드문 패턴인데 음봉 5개. 뭐 이 주식도 아직은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올해 중국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디어유 좀 내려왔습니다만 이 주식도 버블이라는 어플 연예인과 소통하는 어플인데요. 이것도 한번 올해 기대해 볼 만하고 지금 또 가장 엔터 회사 중에 가장 핫한 거는 이제 역시나 티니핑 쌈지 엔터입니다. 어제 현대차와 콜라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바닥에서 5만 원 이 주식이 5만 원 언제 갔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5만 원 정고점이 상장하고는 5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4,000원이니까 여기까지 정도 가면 이제 시총 한 5천억 정도 되겠죠. 네. 34,000원에 3천억이니까 5만 원 정도 가면 5천억 조금 넘겠습니다. 정고점이니까 아마 여기 가면 좀 되긴 좀 물량이 나오긴 하겠지만
삼지엔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우리나라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의 지갑을 고민하게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딸이 둘인데 다행히 티니핑이 흥행하기 전에 다 커버려가지고 저는 다시 비껴나갔지만 제 조카는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그 처제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진출합니다. 삼지엔터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지엔터의 스토리 작가들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먹히고 일본에도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당연히 중국에 안 먹힐까요? 중국에도 분명히 먹힌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런 티니핑과 관련된 콜라보 상품들, 그다음에 중국 장난감 순위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다 상단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 동시 진출.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의 초기 패턴들입니다. 수출하는 초기 패턴들이고 IP를 가지고 가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따라잡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주식을 5만 원에 산 사람들의 심령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에 산 사람들은 구조대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사서 물리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지엔터는 지금 가장 엔터 중에서 추세적으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단타를 하더라도 여기서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쭉쭉쭉 가죠.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초기에 이랬어요. 파마리서치도 뭐 여기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데 보면 빵 뜨고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바닥에서 거의 한 7, 80%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 했는데 결국은 이런 주식이 52주 신고가 간 주식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역사적 신고가가 간 주식이 정말 이런 대시세를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대량 거래 장대 양봉부터 외국인들은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주식들은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뭐 JYP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좀 안 좋은 종목들은 그러니까 하이브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하이브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서 섣불리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주식이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게 아니라 떨어진 주식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틈에서 역시나 센 주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